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MZ세대가 그토록 열광하고 SNS에선 작품이 된다는 그 신비로운 음식. 오늘 그 베일을 벗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상의 비주얼을 공개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오감을 초월한 덮밥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짱 맛있는데? 손님 왔습니다. 실물 영접하고 싶게 만든 비주얼에 사람들 매료되고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언제나 기다림의 미학을 몸소 실천 중이라는데요. 저희가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줄 서기 시작했거든요. 손님 갖고. 대체 손님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자신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본 적 없던 덮밥만큼이나 지금까지 만난 적 없던 클래스 남다른 오늘의 갑부. 뭐 내년에는 연매출 뭐 한 200 정도 하지 않을까? 사실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에요. 야,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손님 갑부가 알려주는 줄 서는 식당의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불야성 같은 이곳에 누가? 바로 MZ세대 사로잡은 갑부를 찾기 위해 불철주야 지령 수행 중인 제작진들이 있습니다. 같은 MZ세대의 시선에서 잘 좀 찾아봐 주시게나? 혹시 이거 어때요? 어떤 거요? 비주얼이 좋아가지고. 이거 뭐예요? 뭐가 이렇게 많네? 우와. 여기 좋아요도 엄청 많은데요? 분명 댓글도 되게 많고 다들 되게 유명한 곳인가 봐요. SNS 속 좋아요 세례를 받는 이것의 정체 확인하러 갑니다. 이곳은 핫플레이스 많기로 유명한 성수동. 이곳에 영상 속 등장했던 저세상 비주얼의 덮밥집이 있다 하여 제작진이 직접 검증 위에 출동했는데요. 선배님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치는 제대로 찾아온 것 같고요. 이제 좋아요 세례받던 그 정체 확인하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와. 오픈 시간 맞춰온 것 같은데 이건 뭐 이미 식당 앞부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어찌 입장부터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여기 그냥 줄 서면 되나요? 아니요, 저거 대기 하고 나서. 아, 그냥 줄 서는 게 아니었군요. 이게 바로 요즘 맛집에 등장한다는 원격 줄서기 방식이라는데 우리도 일단 휴대전화 번호 입력하고 대기 순서부터 받아봅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23번? 수요층 좀 넘어가면은 예약을 안 받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뒤로도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손님들 행렬 보아하니 핫플레이스임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오픈 30분 만에 웨이팅도 마감? 제작진도 조금만 늦었으면 기다리지도 못하고 돌아갈 뻔했네요. 사장님 계세요? 세상 기쁜 마음으로 웨이팅 1시간 만에 가게 문턱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이미 핫한 열기로 후끈한데요. 우와. 우와. 감탄사 절로 나오게 하는 불쇼에 시선 강탈된 제작진. 그럼 이건 예고편에 불과. 이게 장어 한 마리가 통째로. 와. 대박이다. 와. 살 통통하네. 엄청나네 비주얼이. 와. 와 엄청 화려하다. 고기까지 저는 10가지.
정신 쏙 빼놓는 비주얼에 흔들린 멘탈 부여잡고 냉정하게 맛 평가 들어갑니다. 그동안 갑부들의 손맛 꽤나 느껴본 제작진이 폭풍 흡입을? 그렇다면 다른 손님들은요? 아 저기요, 한 입 다 먹고 나면 얘기 좀 해주세요. 비주얼만큼 맛도 인정하나요? 이랬던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손님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서민갑부 맞겠는데요? 그렇다면 사장님은 어디 계시려나? 서민갑부에서 왔는데 좀 장사 잘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늘 이랬습니다. 아 그래요? 저 혹시 그러면 사장님이세요? 저는 사장 아니고요. 아, 오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 계신가요? 와 근데 손님 진짜 많네요. 늘 맞습니다. 오 덕분에 먹고 살고 서민갑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서민갑부는 아니고 손님갑부라고 생각합니다. SNS의 핫플 덮밥 주인공 손님갑부 김용진 씨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2022년 6월 달에 가오픈했고 정식 오픈은 7월 1일. 저희가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줄 서기 시작했거든요. 서울 숲이니까 잘 되게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8개월이라는 시간을 여기 보내면서 20개 남짓은 바뀌고 없어지고 대한민국 지금 최고의 격전지입니다. 날고기고 하는 실력자들이 모여서 여기서 사실 검증받는 데고 선택도 엄청 빨리 받고 그 결과물도 되게 빨리 나오는 곳이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영업하자마자 만석이 되거든요. 이제 이곳은 말 그대로 웨이팅 맛집. 얼마나 기다렸죠? 44년. 몇 팀이요? 세 팀 남았어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저희 1시간 좀 넘은 것 같아요. 1시간 좀? 아직 좀 더 남아있어요. 25번이었어가지고. 25번이요? 네. 기다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요? 한 1시간 넘었어요. 1시간 어때요? 아빠는 기만 해는 걸 화날 거야. 나는 기대. 기다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맛집의 맛. 그 맛 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마감됐고. 때론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곳.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여기 식사 마감되나요? 네, 저희 오전에 마감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됐다. 기다림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맛집의 클래스. 다음에 와야겠네요. 어떡해. 다음에 와서 먹어야죠. 오후에 와야 되나? 오후? 4시 한다니까. 4시? 인기가 많네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을 기약해 봅니다. 핸드폰 뒷번호 1고 있으세요? 그런가 하면 기다림 끝 입성한 손님들은요. 맞아드릴게요. 드디어 SNS 속에 등장하던 최강 비주얼의 덮밥을 실물로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맛보게 될 그 맛은 과연 얼마나 황홀할까요?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 맛있는 음식은 사람의 기분도 좋게 하는 법이죠. 기다리면서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좀 맛이 없으면 어쩌나 좀 화날 것 같은데? 약간 이랬는데 먹고 나니까 진짜 기다림 보람이 있다? 너무 맛있어요. 1시간 반 좀 안 되고. 안 먹었으면 좀 후회할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오늘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5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2시간이요?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 우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기다리며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불타오르네.
히든 카드입니다. 볏짚인데 이제 해산물이나 이제 생선류에서 볏짚구이는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 향 느껴지세요? 허르르 타오르는 짚불에 장어를 굽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장어 초벌한 다음에 마지막에 향이 비춰주는데 짚불 향이 어우러지면서 웬만한 장어 전문점보다 맛있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부가 자신감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짚불에 구워 은은하게 배인 볏짚의 향과 맛에 취하고 여기에 통통한 장어 한 마리를 통째로 올려내니 비주얼과 스케일에 압도되고 마는 갑부의 장어 덮밥이 탄생됩니다. 이 윤기 조르르 흐르는 통통한 장어의 자태, 보고만 있어도 식욕 충전 제대로 되니 그 한 입 먹으면 파워풀 충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짚불 장어구이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다고요? 바로 볏짚의 출신입니다. 유기농 농사 지으신 분한테 불하게 받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게 될 손님의 건강까지 생각해 유기농 볏짚만을 고수한다는 용진 씨. 그러니 손님들은 안심하고 먹고 퍼포먼스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겠죠. 오늘도 손님들 시선 강탈한 짚불쇼. 용진 씨에겐 오픈 주방을 만들 때부터 다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하고 오 저거 봐 카메라 꺼내면은 성공했다. 그렇게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며 소통하는 맛 역시 놓치지 않는데요. 손님들이 신기해하시고 그러면은 사실 그게 제일 보람차죠. 그렇게 이곳은 퍼포먼스에 만족하는 손님들 덕분에 사진 맛집으로 탄생됐습니다. 사진 찍으러 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촬영가? 실례하겠습니다. 식사 준비 샷을 여기서 직접 부숴주시나요? 작살내버리겠습니다. 사진 촬영 딱 좋아 보이는 이건 아이스크림 콘과 육회의 만남? 더군다나 눈앞에서 펼쳐지는 퍼포먼스에 다들 촬영하기 바쁩니다. 계란 노른자고 육회에는 양념 다 되어 있어요. 콘 눅눅해지기 전에 섞어서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이게 바로 MZ세대가 즐기는 요즘 육회의 맛. 보는 맛, 즐기는 맛, 먹는 맛, 이 쓰리 맛 콤보가 요즘 맛 대세랍니다. 이처럼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곳곳에 가미된 걸로 더 핫해진 용진 씨의 덮밥집. 그중 단연 인기 최고 퍼포먼스는요? 혹시 사진 촬영하시나요? 준비하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시그니처요? 지금 내가 뭘 본 거니? 등장만으로 이거 슈퍼스타 포스입니다. 찍으세요. 일제히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들 촬영 중입니다. 보는 맛으로 먹는 거. 신비로움 속에 감춰진 화려한 비주얼. 이게 바로 퍼포먼스의 맛. 좀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이곳은 호기심 자극하는 퍼포먼스가 손님들의 카메라를 통해 자체적으로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오픈 한 달 만에 줄 서는 식당이 되었다는데요. 참나무칩을 이용해 음식에 향을 입히고 연기를 채워넣는 이 퍼포먼스. 용진 씨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다이닝이나 이제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에서 시각적으로도 좋고 이제 후각적으로 되게 좋잖아요. 퍼포먼스에서 손님 되게 좋아하세요. 신비롭잖아요. 딱 이렇게 열면서 압도적으로 판매 1위고. 그런데 사실 퍼포먼스가 다가 아니랍니다.
10가지의 식재료로 가득 채운 형형색색의 화려한 비주얼에 또 한 번 압도되고만이 단연 인기 넘버원 덮밥일 수밖에요. 저희 가게 별명 이불덮밥집. 이게 조금 덮고 부분 덮고 이런 게 아니라 덮을 때 확실하게 덮거든요. 장어덮밥도 아예 한 마리 크게 통으로 해서 넣고 그 시그니처 덮밥도 한우 우둔으로 해서 다 덮어버리고. 일단은 딱 비주얼로 봤을 때 딱 한눈에 압도하는 게 있거든요. 원초적인 걸로 그냥 통으로 그렇게 주는 거더라고요. 사실 먹기에는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직접 자르는 행위도 하면서 또 음식 거기에 이제 참여도 할 수 있고. 접시를 앞접시처럼 사용하시면 되고요. 드시는 거는 섞어서 드시지 말고 하나씩. 이제 고기는 옆에 있는 집게가위 이용해서 잘라서 같이 곁들여 드시면 돼요. 먹는 법부터 남다른 갑부의 이불덮밥. 자, 이제 맛 좀 봐볼까요? 그 맛 혼자 느낄 순 없죠. 오고 가는 덮밥 속 싹 트는 사랑. 이것이 커플 스웩? 그리고 요즘은 칼질보다 가위질이 대세라죠. 수술하는 것 같아요. 먹기 좋게 손질 끝낸 덮밥은 입으로 직행. 고는 맛도 있고 맛도 되게 맛있고 짱 맛있는데? 왜 맛집이라고 알겠죠? 그냥 SNS 이런 데 맛집 가보면 그냥 예쁘기만 하고 좀 데코레이션만 잘 되고 맛은 조금 실망스러운 경우도 때문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맛도 진짜 맛있고 고등어회가 원래는 그렇게 흔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좀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맛있는 것 같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보기 좋은 덮밥이 맛도 좋다? 용진 씨를 손님 갑부로 만든 1등 공신. 시그니처 덮밥엔 어떤 식재료들이 어우러져 맛의 향연을 낼까요? 그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용진 씨를 따라온 곳은 신선한 수산물들이 가득한 노량진 시장. 이곳에서 매일 필요한 만큼의 수산물을 구입한다는데요. 마리당 13,000원. 와. 또 때깔은 좋네. 확실히. 빵이 좋네. 생각보다 다 고등어 자반해서 집에서 쉽게 되게 만만한 생각을 보이지만 이제 그거는 원양어선에서 막 이렇게 대량으로 잡은 거고 이거는 생물이고 또 제주도에서 오다 보니까 이거 하나. 분별해가지고 따로 빼놓은 거예요. 저녁에 일찍만 있어서. 저희가 제일 좋은 물건을 개tes습니다. 좋은 재료를 구하는 갑부만의 숨은 비법이 있을까요? 워낙 물건을 꼼꼼히 보셔가지고 저녁에 엄청 전화하세요. 귀찮게 잠 못 자게. 고등어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좋은지 선도가 들어오는지 날씨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가시려고 전화를 많이 하세요. 전화를 그만큼 빨리 하신다는 거는 제일 최상급을 가져가려고 전화를 하시는 거거든요. 물건 선도는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 가져가시려고 하죠. 이렇게 용진 씨가 선도에 집착 아닌 집착을 보이는 이유. 덮밥의 특성상 생으로 섭취해야 하는 식재료가 많기 때문이라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들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인 갑부는 오늘 하루 덮밥에 올라갈 선도 좋은 식재료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턴 이 신선함 손님들에게까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빠르게 손질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제일 먼저 생물인 고등어부터 손질을 시작해 봅니다. 몇십 바늘이 껴있네. 이것이 바로 생물 고등어의 스웩. 이렇게 기본 손질을 마친 생물 고등어는요, 이제 떠서 회로 먹으면 되는 건가 했더니 소금에 절여두네요. 소금이 삼투압 작용을 하면서 고등어가 갖고 있는 특유의 비린내나 피도 빠지면서 나중에 초작업할 때 초가 잘 먹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용진 씨의 덮밥에 올라간 고등어의 정체는 소금과 식초에 절여 숙성시킨 고등어 초절임이었네요. 아무래도 조금 더 탄력이 좀 생기고 이제 초에 넣으면은 저희 표현으로는 익는다고 하거든요.
색이 하얗게. 90분간 소금에 절인 뒤 30분간 식초물에 담가두면요. 고등어의 불필요한 수분이 제거되면서 고등어의 식감과 풍미가 한층 좋아진다네요. 하얗게 변한 거 보이시죠? 이제부터는 한 땀 한 땀 고등어 가시 제거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의사 같지 않나요, 의사? 집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가시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드실 때 좀 불편하시고. 그런데 저건 뭔가요? 고등어 껍질입니다. 구이하거나 할 때는 굳이 벗기진 않죠. 씹을 때 약간 그 남는 식감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껍질까지 이제 벗기는 거고. 이렇게 고등어 껍질까지 벗겨내고 난 표면에 밝은 석쇠로 모양도 내주고 불향도 입혀주면 갑부표 고등어 초절임이 완성됩니다. 절대 뭐 고등어가 저희한테 비중 있는 식자재는 아닙니다. 잘못하면 엄청 비리거든요. 워낙 회전이 잘 되니까 어찌됐거나 그 업장에 좀 신선한 재료를 쓴다. 그리고 꾸준히 계속 그 작업을 한다. 이런 어떤 상징성도 좀 갖고 있는. 덮밥의 재료 선택 하나에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갑부의 고심. 그 고심 끝에 올라온 저건 대체 뭘까요? 가만보니 엄청난 양의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한 후 흰자로는 머랭을 만들고요. 노른자에는 마와 새우살을 넣어 갈아줍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덮밥집인지 빵집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지만 이 반죽은 올리 달걀 베이스로만 만들어진 거라는 사실. 이제 45분간 구워내면 됩니다. 처음에는 실패 많이 했습니다. 연습하고 맞잡고 하면 뭐 100판은 넘게 쓰지 않았을까요? 또 허투루 되는 게 없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 탄생한 이것의 정체가 드디어 공개됩니다. 이름하여 달걀 카스텔라인데요. 만져보지 않아도 눈으로 전해지는 이 촉감.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덮밥에 올릴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아까 그 계란이죠? 네. 폭신폭신하잖아요. 그죠? 되게 촉촉하고 폭신하고. 날 것들 생선이 들어가면 물리잖아요. 비슷하고. 이런 게 약간 감초 같은 거? 이렇게 센 맛들을 좀 이렇게 잡아주고 용화시켜주고. 되게 저는 궁합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덮밥에 올라가는 모든 재료들은 그냥 보기 좋아서가 아닌 올라가야만 하는, 그래야만 더 덮밥의 가치를 높여주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맛의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찾는 사람들 역시 비주얼과 퍼포먼스를 넘어 맛에도 홀릭될 수밖에 없던 거겠죠. 그렇게 오픈 한 달 만에 줄 서는 식당이 되고 웨이팅마저 마감이 되는 용진 씨의 덮밥집. 과연 오늘 하루 얼마나 매출이 나왔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하루 매출입니다. 이 정도면 어떤 편인가요? 주말 매출은 이 정도 지금 하고 있고 평일이랑 좀 차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평일에도 옛날처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1년 안 됐는데 진짜 다행스럽게도 20석 안 되는 그 덮밥집에서 월 매출 1억이 넘는다는 거는 거의 뭐 기적이 아닐까. 주방 빼면 9평이에요. 저는 9평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늦은 저녁이 돼서야 퇴근길에 나선 용진 씨. 이제 집으로 가는 건가요? 행선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 단골집인가요? 익숙한 듯 가게로 들어서는데 뭔가 수상함이 감돕니다. 왜 환복까지 하는 거죠? 복장도 어째 아까랑 낯이 익은 게, 이거 무슨 데칼코마니도 아니고, 아니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여기 고기 먹으러 왔으면 저도 정말 좋았을 텐데 여기는 제 매장이고 저녁 시간 때는 엄청 바빠가지고 그래서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잠실의 한 골목에 위치한 갑부의 또 다른 가게라는데요. 어째 성수동 덮밥집과는 가게 분위기부터 메뉴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분위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봐왔던 퍼포먼스 하던 용진 씨의 모습과도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이곳에서는 집불 대신 비장탄을 들고 나르며 고기 굽는 퍼포먼스 시연 중입니다. 그런데 덮밥집과는 공통점 한 가지 발견하셨나요? 이것도 손님들로 만석되며 기다리는 손님들까지 등장하는 웨이팅 맛집이란 사실. 한 시간 기다리고 갈게요. 지금 강서구예요. 반대편이시네? 네. 이거 먹으려고 왔어요. 이 손님들도 당연히 이 고기 먹으려고 온 거겠죠? 우리 얼마나 기다렸죠? 와, 되게 잘했네. 원래 줄은 뒤에를 보면서 바뀌는 거야. 맞아. 근데 앞을 안 보는 게 아니지. 뒤에 사람 들어가는 거 보면서 기다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웨이팅. 그 이유 바로 이 고기 맛 때문이겠죠. 그냥 그래서 온 거야. 그냥 왜? 이게 나는 생각이 탔다길래 신기해서 온 거야. 돼지 순간이 원래 다 없다. 거의 없어. 원래 생갈비를 좋아해. 생갈비 파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갑부의 두 번째 가게도 줄 서는 식당이 된 이유. 친근한 돼지고기에서 흔하지 않은 돼지 생갈비를 주력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는데요. 지금부터 숯 타임. 저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돼지 생갈비의 육즙과 은은한 비장탄의 열기가 만나 맛 터지는 소리. 이런 게 ASMR인가요? 듣고 보고 있으면 안 먹고 못 배기게 만든다는 돼지 생갈비. 한 잔 하실래요? 뭐 이미 이곳엔 한 번 맛보면 멈추기 힘든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그 맛 좀 알려주세요. 촬영 끝나고 꼭 드셔보세요. 아 그래요? 추천이에요? 짱맛이에요, 짱맛. 그런데 맛만 짱이 아닌 것 같은데요. 비주얼도 그야말로 짱. 카메라로 절로 부르는 자태입니다. 이게 정령 돼지고기란 말인가요? 대체 어떻게 이런 비주얼을 만든 거예요? 세트가 이제 시그니처. 여기도 시그니처 메뉴가 있던 거군요. 이게 왕생갈비잖아요. 이렇게 보니 정말 사이즈부터 압도적인 왕생갈비. 저 얼굴이 가려지죠? 정말 크긴 크네요. 웬만한 접시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다 덮어버리니까 이름도 고민했거든요. 이불갈비. 이불 덮밥의 자매품이 될 뻔했네요. 얇게 하면은 더 넓어지니까. 근데 어찌됐거나 갈비라는 식감을 맛있게 드시려고 하면은 좀 도톰해야겠더라고요. 뭔가 좀 밋밋한 거예요. 좀 우뚝 세워볼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말아서 세워본 거지. 우와, 정말 손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반 접고 차에 넣고. 그렇게 이불 갈비가 아닌 지금의 우뚝 선 왕생갈비가 탄생됐다고 합니다. 갈비계의 왕이 되자. 갈비계의 왕으로 우뚝 설 플레이팅까지 더한 용진 씨의 한 수 역시 대단합니다. 네, 이게 왕생갈비.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이 왕생갈비를 갑부가 이렇게 직접 구워주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굽고 전문가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점 그냥 드셔도 되고 소금만 살짝 해서 드시면 돼요. 고기가 확실히 좋네. 그렇죠. 이거는 돼지 양념 돼지갈비 만드는 부위로 해가지고 그 씹는 식감이 좋죠. 갑부의 좋은 대로 소금에 콕 찍어 맛을 보는데요. 그 맛은요? 100점 만점에 제가 굽는 거는 110점. 여기는 110점 정도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육즙이 잘 잡혀 있고, 그다음에 고기 손질을 잘해서 되게 부드러워요. 질긴 감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잘 구워서 육즙이 많은 거예요. 서울의 전혀 다른 메뉴의 식당 두 곳을 웨이팅 맛집으로 만든 용진 씨.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과테말라 대사관 관저요리사로 가가지고 외교 만찬 같은 거, 오찬, 뷔페, 파티. 요리사로서 핵심은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표현으로 맛렙? 기술이 장땡이죠. 조리학을 전공한 용진 씨가 잠실에 고깃집을 연 이유. 20년 가까이 고깃집을 운영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고기 보는 눈은 자신이 있었다는데요. 오늘도 그 남다른 고기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기 왔습니다. 사장님. 네. 죽겠어요, 사장님 때문에. 힘들어도 바꿀 수 없는 것. 이틀에 한 번꼴로 필요한 양만큼의 신선한 원육을 그때그때 제공받는 거라는데요. 과연 오늘 고기는 어떨까요? 합격인가요? 좋아요. 거의 빵이 두꺼워요. 어우, 마블링 있고 지방도 골고루 잘 돼 있고 가끔씩 조금 지방 많고 이러면 사실 좀 돌려보내기도 하거든요. 사장님한테 좀 죄송스럽긴 한데.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또 장사가 잘 되시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잘 되지 저희도 잘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등급 판정 좀 오늘 전부 다 원뿔 돼지. 호! 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네, 지금 1등급하고 원뿔 돼지만 다 작업해가지고 선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갈비 맛의 생명. 역시 원육부터 좋아야겠죠? 자, 이제부터 갑부의 기술로 손님 입맛 사로잡은 돼지 생갈비를 파헤쳐 봅니다. 엄청 크네요. 이렇게 하면은 돼지 생갈비라 하면 요 삼겹살에 붙어 있는 뼈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뼈채로 한다면 포 작업하는 거를 이제 돼지 생갈비라고 통상적으로. 그렇다면 용진 씨는 어떻게 돼지 생갈비를 주력 메뉴로 판매하게 된 걸까요? 삼겹살 팔고 목살만 팔고 했으면은 경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니크함, 특별함이 없으면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이런 거를 드시러 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 고기는 또 뭔가요? 왕생갈비이고요. 1번, 2번, 3번, 4번. 이게 그 새우는 뼈대군요. 돼지 양념갈비나 돼지 갈비찜 하는 부위인데 딱 구이용으로 적합한 부위만 써야 되니까. 1차로 하루 숙성 과정을 거친 왕생갈비는요. 이렇게 분할 작업을 거친 뒤에 코 뜨는 작업을 한다는데요. 아무래도 크기도 더 크고 두께도 일정치 않아 2배로 작업이 더 힘들답니다. 이렇게 작업해서 파는 데는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일반 구이용 돼지고기랑 또 그 식감이 틀리고 이거 처음 접하시는 손님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하세요. 이렇게 분할 작업까지 마친 생갈비는 갑부의 기술이 더해져 우리가 봐왔던 비주얼로 탄생된다는데요. 일단 뼈를 남겨둔 채 일정한 두께로 포 뜨는 작업을 거친 뒤 칼집을 넣어줍니다. 엄청 쫀득쫀득하네. 칼 작업할 때 칼 끝에서 아, 이 고기는 진짜 맛있겠다. 100%다. 이런 느낌이 드는 고기들이 있어요. 맛있어. 아, 또 구워 먹고 싶다. 돼지고기인데도 이렇게 마블링처럼 잘 보이죠. 색도 좋고.
포 작업할 때 두께가 좀 일정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칼집도 잘 넣어주면 구울 때 아무래도 고기 맛도 좀 더 살아나고. 포를 뜰 때 용진 씨가 신경 쓰는 건 고기가 익을 때 얇은 쪽이 먼저 타버리지 않도록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는 거라네요. 거기에 촘촘한 칼집까지 넣다 보면 와, 손이 얼마나 가는 겁니까? 똑같은 고기인데 두세 번에 끝나는 작업과 100번, 200번의 칼이 가는 작업과는 사실 틀리죠.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요식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용진 씨. 그래서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수고로움도 자처해가며 흔하지 않은 돼지 생갈비 메뉴로 승부수를 띄웠답니다. 또 삼투압 때문에 이제 거기 갖고 있는 수분이 올라오거든요. 갑부의 돼지 생갈비엔 칼집 기술 외에도 숙성의 기술이 추가된답니다. 당연히 숙성이 돼야 좀 더 감칠맛이나 고기 풍미도 좀 올라오고 그 표면이 마르면 열이랑 팬이랑 고기랑 닿았을 때 딱 누가 봐도 아 맛있겠다 이런 그 골든 브라운 색깔 나는 마야를 반응해요. 2도씨의 온도에서 100시간에 걸친 숙성 과정을 마치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으로 촉촉한 겉바속촉의 대표 생갈비로 탄생되며 손님들 입맛 제대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실 매장에서 용진 씨의 손맛이 가득 찬 또 다른 메뉴. 그게 양념이 된 거예요? 네네. 드시면 딱 느껴지시고. 그런 거 같아요. 떠올렸는데 繊이 되게 연해가지고 양념갈비를 시켰는데 이게 보통 다른 집에서는 양념이 좀 끈적하고 진한데 여기는 좀 연하고 부드러워서 이게 딱 나왔을 때는 이게 양념 맛이 날지. 손님들의 의문을 받은 그 돼지 양념 갈비, 정말 양념이 연해 보이긴 하네요. 하얀 갈비. 양념 갈비가 하얀 갈비라고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양념 만드는 과정 좀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사과, 배, 양파, 마늘을 넣고 간 뒤 설탕과 간장, 여기에 비밀 재료를 더해 기본 양념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얀 갈비의 또 다른 비밀인 특제 육수가 들어간다는데요. 약방이 감초. 쭈글쭈글한 게 천궁. 돼지 특유의 이제 노린내도 좀 없어주고 좀 건강하게 드시라고. 돼지갈비 하면 막 단짠 자극적으로 막 까맣게 막 눌러붙고, 저희 갈비는 사실 하얘요. 카라멜 색소도 안 넣고. 그래서 첫 점 드셨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묘하게 이게 먹을수록 맛있어지는. 달고 짠 인공 조미료 대신 한약재 달인물을 선택한 갑부. 이제 이 달인물을 기본 양념과 섞어서 하루 동안 숙성시켜주면요, 갑부표 하얀 갈비의 양념이 완성됩니다. 이제 숙성된 양념에 고기를 재우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니 이 고기 때깔이 좋습니다. 어떤 고기를 만드나요? 양념을 넣는다는 건 고기가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그 양념 맛으로 그 맛을 좀 가리거나 보통 대중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똑같은 작업을 해가지고 양념갈비로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왕생갈비,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양념갈비. 왕생갈비 작업하면서 살코기만 있는 부분 이제 갈비 작업해서 쓰거든요. 진짜 갈비만 쓰는 거죠. 그래서 양념도 저희 되게 과하게 하지 않는 거고. 아, 이제야 이해 완료됐습니다. 완성. 왜 하얀 갈비인지 말이죠. 이렇게 양념에 3일 정도 재운 후 손님 테이블에 올려주는 갑부표 하얀 갈비. 정말 색깔이 우리가 알던 양념 갈비보다 많이 연하지만 자극적인 단짠 맛보다는 좋은 생고기의 육즙과 은은한 한약재의 맛까지 더해져 먹을수록 매력적이라는 먹매 하얀 갈비. 이 또한 한 점 하고 싶습니다. 저희
맞아요. 그 어린이들 그 혀가 더 정확합니다. 이분은 제대로 갈비 먹을 줄 아는 분이네요. 완전 맛있죠. 역시 뼈에 붙어있는 살이 제일 맛있어요. 부럽습니다 정말. 시중에 있는 양념갈비는 되게 많은 흔하고 많이 먹어봤었는데 다 아는 맛인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어서 흔하지 않고 풍미도 좋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매출은요? 잠실 매장 같은 경우는 15개 테이블 12억 넘을 것 같고요. 성수동 매장은 15억 정도. 사실 1년이 다 채 안 된 거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많은 경험이 있었고 또 노력도 했고 내년 목표는 10개 브랜드 정도 만들고 연매출로 굳이 잡자고 하면 한 200억 정도?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2개의 매장을 성공시킨 용진 씨. 내년엔 10개의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지 그 근자감의 시작지라는 대전에 오늘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뭐야 죽고. 오픈을 앞둔 지인의 식당. 오, 좋네 이거. 되게 잘했지. 꼬치 메뉴가 있나요? 아니 구이 메뉴 있습니다. 구이 메뉴를 그럼 수술 넣어서 직접. 소스 넣어서 직접 다 지푸라기를 잘 안 팔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스로 그냥. 그 아무 지푸라기나 쓰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그게 친환경 써야 된다고. 네, 친환경 써야 돼. 유기농. 용진 씨의 재료에 대한 남다른 고집은 과거부터 유별났다는데요. 이제 소고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좋은 거를 하려고 했냐면 소를 한 마리를 잡았어요. 목표로 나가는데 진짜 그 부모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네, 정형을 할 정도로. 매출 한 3천만 원도 안 됐을 때였는데 속값만 한 1,000만 원 넘게 했으니까 그때는 또 막 회전식 레일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때 거의 한 중소형 차 값이었잖아요. 그 레일 회전 레일이. 그 정도로 앞서 나가시는 앞서 나가는. 그게 뭐 열정이 있으니까.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아 내가 어렵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세 분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외국에 관저요리사로 가 있을 때 먼저 제안을 해줘가지고 브랜드 만들고 요리를 만들고 하는 경험은 이때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죠. 대전에서 동시에 제일 많이 할 때는 6개 매장, 철판 요리 전문, 한식 전문, 그리고 중식, 고깃집, 그리고 포장마차. 이 많은 매장을 접고 서울로 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대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서울로 가야겠다. 이게 저희 자체 계획이었죠. 잘 나가던 당시 서울을 택했던 용진 씨의 결단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남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정도 받고 이제 안정적이고 굳이 뭐 도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서울로 도전하러 가는 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전 많이 말렸어요. 왜냐면 너무 잘 됐었어요. 지금보다 더 갖고였을 거야. 아마 그때 나왔어야 돼. 내가 볼 때. 그런 도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은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도전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면 잘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결과치를 항상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김영진 대표는 된다 안 된다 해서 되는 쪽에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서 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없이 고시원에서 지금에까지 올라갈 때는 100%의 확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가며 끊임없이 도전해냈던 용진 씨. 그렇게 쌓인 경험을 이젠 후배 사업가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고 있다는데요. 오늘 이곳에 온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떨리는데 이거? 떨려요? 좀 더 올려야 될거나 이런 거 좀 피드백 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소스. 과거의 동업자였던 지인이 야심차게 만든 아롱사태 수육. 과연 용진 씨 입맛은요? 시키는 대로 먹어야 돼. 오. 지켜보는 사람도 떨리는 이 순간. 솔직히 아니 처음에는 아롱사태 국물로만 했더니 맛이 가벼운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그 삼계탕 국물처럼 막 한방 그런 뭐 한방제로 넣었어요? 아니 그건 이제 저희 비밀이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죠. 비밀이에요.
뭐 상품 자체로는 뭐 흠잡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요게 엄청 고명이 들어가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어우 뭐 나보다 낫네. 사실 많이 배워서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조금은 만들어 놓고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저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는 고생이라서 사실 고생 좀 많이 했거든요 만들 때 진짜. 네. 좀 힘들었는데 막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하나도 안 힘들고. 메뉴 개발에 쏟는 정성이 얼마나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용진 씨는 오늘도 진심 어린 조언과 응원을 보탭니다. 오늘 하루가 참으로 긴 용진 씨. 늦은 밤이 돼서야 서울에 도착해 또다시 어딘가로 발길을 재촉하는데요. 설마 이것도 손님이 아닌 사장님으로 온 건가요? 4년 전에 제가 이제 서울 왔을 때 처음 오픈한 데가 서울 데뷔장. 2019년 가을 숙성 생고기 식당을 기획하고 직접 리모델링하면서 만들었다는데요. 4년 가까이 돼가니까 이제 자리는 거의 다 잡혔고 연예인 손님이나 뭐 운동선수들 엄청 많죠. 연예 기획사가 많은 청담동에 위치하다 보니 연예계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며 청담동 맛집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데 그렇다면 현재 서울에서 3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갑부의 연 매출이 궁금해집니다. 청담동은 테이블 12개, 근데 연매출 10억 정도. 그러면 토탈 37억? 단시간 안에 연이어 줄 서는 식당을 만들어내며 용진 씨는 손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용진 씨에게도 쉽지만은 않은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오픈하고 한 4개월 만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근데 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도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되게 아픈 손가락의 매장입니다. 서울로의 첫 무대에서 맛본 씁쓸함. 용진 씨는 그때 깨달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 와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서울 사람들 중에서도 청담동을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에 있지만 청담동은 약간 섬 같은 그런 동네구나. 그래도 포기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해왔던 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성공했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성공하겠지 했는데 사실 무대도 틀리고 너무 다른 거예요. 손님의 어떤 반응도 틀리고 기회가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인정받을 수 없구나. 오픈하고 한 2, 3개월 동안은 진짜 거의 제대로 못 쉰 것 같아요. 그렇게 오픈 4개월 만에 이룬 성과는요? 저녁 장사로만 거의 한 월 9천만 원 정도 했는데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금방 1억 넘겠다. 이거 1억 2천은 일도 아니겠다. 웬걸 그 4개월 만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대전에 있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었고 다시 그 순간으로 간다고 하면 똑같이 선택할 겁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 이거 저 신메뉴. 역시나 멈추지 않는 도전. 아니 언제 또 이런 걸 만드셨대요? 그 한돈 원 플러스 목살로 목살 길게 자르죠. 제 영업 비밀입니다. 엄청난 나이프 스킬로. 이게 설 수 있다는 약간 그 발상 자체가 되게 신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냥 딱 보기에도 되게 맛있는 고기 같아 보여가지고 그런 고기를 처음 봤고 사실 이렇게 자른 아이디어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고 느꼈어요. 아니 무슨 과일도 아니고 고기를 일정한 두께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포를 뜨니 뭐 과장 살짝 보태 1m쯤 될 것 같은 갈비가 완성됩니다. 호응 좋았던 비주얼. 그렇다면 목살로 만든 양념 갈비의 맛은 어떨지 그 반응 궁금합니다. 고기가 엄청 부드러우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가포도 처음 시식해보는 목살 양념 갈비의 맛. 어째 만족하십니까? 제 입으로 그렇지만 진짜 맛있네요. 일단은 뭐 비주얼적으로
메뉴 넣어야겠습니다. 확정. 이렇게 오늘 또 하나의 메뉴가 탄생합니다.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멈춰 있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메뉴 개발은 사실 지속적으로 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기술자니까. 좀 시그니처 메뉴를 뛰어넘는 메뉴가 언제 나올까? 이 시그니처는 고객분들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고객분들이 그걸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시그니처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도 손님들과 또 다른 시그니처를 만들어가는 용진 씨. 그의 빛나는 전성기는 아직 ING 중입니다. 갑부가 있는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 찾아가니 역시나 손님들 줄 세우는 갑부의 원픽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식탁. 상판도 제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고급스러워요, 확실히. 커스텀 가능하고 개개인의 식탁을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제조부터 배송까지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 식탁. 식탁 하나로 연매출 100억. 연매출 100억을 이룬 진기 씨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다음 주 방송됩니다. 채널 A